네, 오늘 저번 시간이어서 라이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줌. 네,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노의 인터페이스 구동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 서페이스, 폴리 서페이스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기 아예 빼먹었더라고요. 예, 스케일. 예. 라이노 모델링을 하면서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스케일을 하는 방법도 처음 하실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스케일의 종류도 좀 많고 해서 뭐 종류라고 해봤자 그냥 스케일, 이제 X축, Y축, Z축이 동일한 비율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 1D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Z축으로 늘렸다 줄일 건지, Y축 혹은 X축 한쪽 방향으로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스케일 1D. 그리고 스케일 2D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중에 이제 X축이면 X축과 Y축, 혹은 X축과 Z축, 혹은 뭐 Z축과 Y축,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만 이렇게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한번 하는 거 보시면은 뭔지 다 이해가 가실 거고 하는 거 보시면서 좀 따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과제에 대해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원래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서피스와 폴리서피스 만들기죠. 그래서 여기 한 7개 정도의 방법이 총 라이노를 통해서 이런 입체적인 오브젝트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한 뭐 그냥 물체 같지도 않은 물체 같은 것들을 막 이거 그냥 뭐 이거저거 클릭하는 흔적을 저한테 제출을 했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오늘 서피스 만들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어야 할 어떤 오브젝트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입, 예, 여기 지금 4번, 5번에 수입 있잖아요. 수입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화단 같은 게 있고요. 곡선으로 만들어진 화단 같은 게 있고, 그걸 쭉 따라가서, 그걸 어떻게 좀 의자 모양의 라인이 쭉 따라가서 생기게 되는 어, 콘크리트 벤치,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수입 1도 그렇고, 수입 2는 뭘 만들지는 모르고, 어쨌든 뭐, 예, 수입 1, 수입 2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서피스도 그렇게 처음 배울 때는 완전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물론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고 한 요쯤 되는 이 영역을 간단하게나마 네트워크 서피스다 이거다라는 거를 좀 어, 말씀드리려고 요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따라 만드셔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3D 파일도 이번에는 3D 파일도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총 제출해야 될 파일이 두 개입니다. 이따 수업 끝날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스케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포트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 파일을 드릴게요. people rounded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좀 처음부터 임포트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은 이게 사람이 이만하니까 나는 한 얼마나 크기의 물체를 만들고 있구나 뭐 이런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파일, ppl rounded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저장해 놓은 폴더로 찾아가셔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임포트가 되죠. 이렇게 임포트가 됐고요. 네, 대충 좀 맞췄고요. 그리고 이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쉐이디드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래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카피해가지고요. 카피해서 얘를 좀 이쪽에서 봤을 때 응? 홀쭉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홀쭉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케일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되는데 그냥 스케일을 쓰면은 그냥 스케일을 쓰면은 얘가 그냥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일단 그냥 스케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케일이라고 치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이제 얘를 한번 크게 키워볼 건데
어, 스케일이 되는 기준점, 예, 그리고 발, 예, 왼쪽 발, 뭐 압축을 기준으로 얘를 한번 크게 키워보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예,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죠. 이를 일단 한번 크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웠어요. 예. 어, 지금은 제가 좀 그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기준점도 그냥 굉장히 랜덤하게 찍고 첫 기준점도 랜덤하게 찍고 두 번 기준점도 랜덤하게 찍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게 훨씬 더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뭔가 그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찍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이 어, 1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얘가 이런 데 위치했어.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고 어, SC 스케일 눌러서 첫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스케일이 되는 방향이 되는 기준선을 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도 스케일을 할 수가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제 스케일 1D. 홀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홀쭉하게 만들고자 하는 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반드시 스케일 1D를 할 때는 탑 뷰나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스케일 1D나 스케일 2D는 절대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탑 뷰로 가셔서 스케일 1D 누르시고 프로젝트를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예. 요점 클릭을 하시고 뭐 이렇게 줄여도 되고 지금은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스케일 1D라고 치시고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기준선으로 해서 예, 이렇게 줄이겠다. 예. 날씬해졌죠. 이렇게. 예. 그리고요, 스케일 2D는 한번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케일 1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 거고 스케일 2D는 두 축으로만 스케일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탑 뷰에서 클릭을 하고 스케일 2D라고 한번 쳐보세요. 스케일 2D. 그리고 일점을 클릭을 하시고 쭉 늘려보세요. 네. 그러면 탑 뷰에서 봤을 때 아무런 그 비율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X축, Y축, Z축으로 다 커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2D로만 늘어났죠. 예. 그냥 굉장히 뚱뚱한. 키는 얘랑 똑같고, 예. 키는 얘랑 똑같지만 그냥 Z축의 값은 같지만 X축, Y축이 지금 확 커진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스케일 2D와 1D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작동 방법은 SC. 예. SC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은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제 X, Z, Y축 모두의 똑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커졌다 하는 스케일이 걸리고요. 그냥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 1D라고 치자면 스케일 1D를 할 수 있고 스케일 2D라고 치자면 스케일 2D를 할 수가 있는데 자주 쓰는 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스케일 1D를 너무 자주 썼다라고 하면은 SC까지만 쳐도 어쩔 때는 S까지만 쳐도 스케일 1D가 자동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스마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스케일 1D를 하도 자주 써가지고 아마 S만 쳐도 SC까지만 쳐도 스케일 1D가 나옵니다. 예. 그만큼 뭐 스케일 1D도 1D를 아마 여러분들이 어, 쓸 일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주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래는 오늘 시작하려고 했었던 서피스와 폴리스 서피스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피스는 면이잖아요. 그리고 폴리 서피스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개의 면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어떤 그 집합, 덩어리, 오브젝트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플라나 서피스, 익스트루드 커브 서피스, 스윗 원, 투, 패치, 네트워크 서피스 이렇게 있는데요. 플라나 서피스는 뭐 일단 뭐 렉탱글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시고 플라나 서피스는 평면상의 위치에 있는 선을 모두 클릭을 하고 플라나 서피스
라고 치면은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평한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면이. 그래서 얘는 먹힐 것 같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플라나 서피스 한번 쳐보십시오. 예, 그럼 이런 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 선만 다시 가지고 와서 요 두, 예, 요 두 점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요. 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개의 선분은 똑같은 평면선상에 위치했죠. 예, 그렇다면 플라나 서피스가 먹는 거예요. 플라나 서피스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뭐 이런 그 정직한 직선의 경우는 많을 것도 없고 당연히 이런 곡선 같은 것도 평면선상에만 위치해 있다면 플라나 서피스가 먹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육면체. 육면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익스플로드 한번 쳐보십시오. 익스플로드는 뭐 직역을 하면 폭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오브젝트였던 게 이렇게 여섯 개의 서피스로 쪼개졌습니다. 예. 하나의 폴리 서페이스였던 게 익스플로드를 치니까 여섯 개로 쪼개졌고 이 중에 하나 윗부분을 날려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다 클릭을 하시고 조인 JY에 치시면은 다시 다섯 개의 서피스로 이루어진 폴리 서피스가 만들어졌죠. 결합이 되면서. 그 다음에 플라나 서피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윗부분을 뭔가로 덮고 싶은데 다시 서피스로 만들고 싶어요. 플라나 서피스라고 치시고 드래그해서 이 위에 선분을 한번 다 선택을 해보시고 스페이스를 치셔도 얘가 먹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어, 사실 플라나 서피스뿐만 아니라 패치도 그렇고 네트워크 서피스도 그렇고 어떤 면이 항상 커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념이. 근데 반드시 그게 커브일 필요는 없다. 네, 어떤 커브를 추출할 수 있는 면의 모서리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듀플리케이트 보더, 듀플리케이트 엣지라고 어떤 입체성을 가진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면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선을 만든 다음에, 굳이 커브를 만든 다음에 그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이런 모서리들만 선택을 해서 서피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플라너 서피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그 서피스 만들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 예. 번거로운 절차 걸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얘 뚜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간단하게 캡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AP라고 치시고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뚜껑이 덮였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플라나 서페이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플라나 서페이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익스트루드 커브와 익스트루드 서피스인데요. 익스트루드 커브랑 익스트루드 서피스는 뭐 똑같습니다. 네, 익스트루드 커브는 이제 그 선에서 익스트루전을 통해서 폴리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고 익스트루드 서피스는 서페이스를 익스트루드해서 폴리 서피스를 만드는 폴리 서페이스 혹은 서피스를 만드는 예, 그런 방식이에요. 자,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예, 얘를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커브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전을 통해서 이런 모양의 폴리 서페이스인지 서페이스인지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가 뚫렸죠. 예, 근데 아까 여기를 채우고 싶어. 근데 우리 배운 거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탭 이라고 쓰시면은 위 아래가 모두 맞게 굉장히 솔리드한 이런 폴리 서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커브까지만 치시면은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방향성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D, 디렉션에 D. 를 클릭을 하시 아니면 그냥 D라고 치시고 스페이스를 치셔도 이런 식의 어떤 뭔가 그 디렉션을 정하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베이스 포인트 포 디렉션을 정하라 라고 나와요. 네. 그 디렉션을 위한 베이스 포인트를 아무데나 지금 한번 클릭을 해 보시죠. 클릭. 하시고 세컨 디렉션 포인트를 정하라고 나와요. 세컨 디렉션을 지금 여기 요 제가 지금
이 직육면체 윗부분을 클릭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커져 있어서, 예. 그래서 끄시고, 예. 이 윗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게 생겼고요. 그래서 디렉션을 조금 컨트롤을 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오브젝트와 더 가까운 방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익스트루전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스크롤 하고 보시면은 디렉션 컨트롤하는 방법 배웠고 보스 사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하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되고요. 솔리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솔리드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커브랑 익스트루드 서페이스에서는 요 세 개 정도만, 요 세 개가 모두 다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계시면은 좋고요. 익스트루드 서피스는 똑같습니다. 익스트루드 서피스 하기 전에 잠깐만 얘를 조금 더 뭔가 더 복잡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고 예. 이 컨트롤 포인트들을 들어 올려서 이런 모양의 커브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의 커브를 만들고 한번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커브 그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얘를 면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패치. 패치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냥 패치라고 선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그냥 옵션 무시하고 스페이스를 또 누르면은 이런 모양의 굉장히 복잡한 서피스가 만들어졌죠. 이 서피스를 클릭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서피스라고 쳐보시면은 이런 모양도 심지어 이런 모양도 이런 식의 익스트루전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뭐 이런 것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평평한 면은 당연히 뭐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뭐 디렉션 한번 바꿔볼까?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을 지금 만들었고요. 익스트루드 서피스까지 알아봤고요. 스윕 1, 2는 뭐냐면은 스윕을 직역하면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레일이 있고 섹션들이 있으면은 그 레일이 하나 혹은 두 개인 거거든요. 스윕 1은 하나, 스윕 2는 두 개. 해가지고 그 레일과 섹션으로 구성이 된 어떤 입체성을 갖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의자, 아까 말씀드린 잠깐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위에다가 프로젝트가 켜진 상태에서 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예. 자꾸 제가 왜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프로젝트를 켜야 해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긋고 싶었던 선은 여기서 긋고 싶었던 선은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선을 긋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켜있지 않으면은 요런데 입체성을 갖는데 스냅이 걸리면서 얘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직선 같잖아요. 근데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위에 막 붕 떠 있는 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막 이런 선이 된다든지 약간 뭐 그런 그 원치 않는 그런 선분들이 막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막 면들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스케일을 할 때도 어, 특히 탑뷰에서 스케일 1D 같은 거를 할 때, 스냅이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예측하지 못했었던 어떤, 입체성을 갖는 어떤 포인트들에 걸리면은 굉장히 뭐 이상한 방향으로 스케일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반드시 켜고 작업해야 할 때와 끄고 작업해야 할 때를, 계속 좀, 뭔가, 음,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런 선을 옆에서 보면은 뭐 이런데 의자의 높이가 잠깐만 이쪽을 되게 돌려줄까요? 잠깐만. 예. 의자의 높이가 보통 0.45m잖아요. 예. 0.45m 정도 옵셋. 그래서 의자의 높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략적으로 뭐 이런 의자의 모양을 한번 예. 의자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라고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실제로는 이런 그 의자의 폭, 등받이 높이 이런 것들은 다 좀 그 계산을 한 다음에 하겠죠. 그럼 뭐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필렛을 해줄게요. 필렛 뭐 이런 데는 0.02 그리고 이런 데는 뭐 0.1? 10cm? 너무 너무 크다. 이런 데는 10cm, 저기는 5cm, 0.05, 0.05m. 우리 지금 그 미터 단위로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곡선을 만들었어요. 예. 이런 곡선을 만들었고 얘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하나 좀 그 패곡선을 그려볼게요. 패곡선. 화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양 곡선. 그리고 이런 의자 형태의 섹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곡선과 이 정도까지 만드셨으면은 이 곡선과 이 섹션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직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직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닿을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컨트롤 포인트가 세 개가 있죠. 예,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 선과 직교하는 선분의 일직선상으로 다 놓이게 이 컨트롤 포인트도 여기로 조금 옮기고 이 선분을 옮기고 이 컨트롤 포인트도 이 선분으로 옮기고 이 컨트롤 포인트도 이 선분으로 옮기면은 적어도 이 지점은 이 선과 정확하게 직교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섹션 선택을 하셔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면은 이 섹션과 이 레일이 예, 비교적 정확하게 직교하면서 만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예, 이 섹션이 얘와 직교를 하는 거는 변하지 않죠. 예. 뭐 나머지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임의대로 그냥 쉐입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윕 원, 예, 스윕 원 라고 치시면은 셀렉트 레일이라고 나오죠. 예, 레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쉐입들을 클릭을 하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쉐입을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 눌러주시면은 이런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선이 있었잖아요. 패치는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다룰 거긴 합니다. 예, 포인트 한 두 개 정도 찍은 다음에 자 올려주고 클릭을 하고 패치. 그러면 뭐 이런 게 생겼고요. 예. 뭐 이런 게 뭐 화단을 둘러싼 벤치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예. 대표적으로 수입원을 통해서, 수입원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은 수입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더 자세한 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섹션 말고 프로파일이 조금 다른 섹션.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그냥.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하나 옮겼거든요. 저 멀리로 하나. 네, 이쪽으로 하나 옮겼고 지금 막 그렇게 정확하게 뭐 직교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로파일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예, 얘를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렛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못생겼지만 수입 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입 원 하시고 레이를 클릭을 하고 shapes, select sweep shapes라고 나오잖아요. 쉐입들을 선택을 하라고 나온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변형이 된 예, 프로파일이 변형이 된 플랜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만 됐잖아요. 그거는 이쪽 레일링의 이쪽을 선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다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익 원 치시고 레일 치시고 쉐입이 되는 섹션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가진 플랜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 1을 했고 수입 2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있는 거죠.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 건데 요거는 뭐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커튼 천 비슷한 거를 만들어 볼게요. 천 같은 거. 네. 탑뷰에서 요런 선을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요런 선. 훨씬 좀 찌글찌글한. 네. 그 다음에 스케일 1D를 조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볼게요. 예, 예. 이런 거를 위로 올리실 때, 저는 지금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라이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얘를 퍼스펙티브 뷰에서 막 보다가 Z축으로 올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얘를 클릭을 하고, 프론트나 라이트 뷰로 가서 M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고 클릭해서 위로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퍼스펙티브 뷰에서 가셔서 M 누르고 여기 보면은 어떤 옵션이 나오냐면은 버티칼로만 옮길 건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V를 치면은 아무 데로나 움직여도 어디로도 안 가고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여져요. 예. 위아래로만 딱 스냅이 걸려서 움직여지면은 굳이 퍼스펙티브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프론트나 라이프 같은 데로 가가지고 다시 Z축으로만 옮기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퍼스펙티브 창에서 어, M 누르고 V 옵션 쳐가지고 위아래로만 내릴 수 있는 그거는 익숙해지면은 이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냥 계속 이렇게만 움직이게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두 레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두 레일을 만들었고 요거 두 개를 잇는 섹션을 만들어야죠. 네, 섹션은 뭐 이런 프로젝트 풀고 뭐 이런 식의 곡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좀 잘못 찍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약간 천같이 자연스럽게 살짝 살짝 곡선 있게. 예. 그 다음에 스윕 2라고 치시고요. 셀렉트 퍼스트 레일, 세컨드 레일, 셀렉트 세컨드 레일, 그리고 스윕 쉐입스 클릭. 그 다음에 스페이스. 치면은 이런 식의 뭐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약간 이상한 커튼 같은 게 만들어졌죠. 예. 그렇고요. 수입 2까지 알아봤고요.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 1, 2로만 만들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패치. 패치는 아까 요거 할 때,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곡면. 예, 곡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패치는 우리 조경을 하다 보면은 뭐 정원도 만들고 뭐 공원도 만들고 실내 공간을 많이 만드는데 실내 공간을 이루는 어 요소 중에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운딩이잖아요. 마운딩을 또 패치로도 많이 만들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이제 패치보다는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을 해서 마운딩을 많이 만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패치는 그렇게 완전 굉장히 정확한 쉐입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빠르게 보여드렸지만, 패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다고 이해하면은 좋냐 하면은 밑면을 구성하는 커브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체성을 갖는 포인트라든지 커브, 네. 커브가 거기에 더해지는 형태로 뭔가 그 삼천적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조도 기본이 되는 밑면에 어떤 그 패곡선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위에 어느 정도의 입체성을 줄까 해서 이런 그 포인트들을 제가 올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얘를 모두 잡고 C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숫자들. 이 숫자가 맥시멈으로 한 뭐 100몇십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얼마나 그 곡면이 섬세한가 그 곡면의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100으로 정하셔도 되고 뭐 몇십으로 정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기에 딱 좀 너무 거슬리지만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숫자가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잡한 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막 몇십으로 막 느리고 패치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은 컴퓨터가 조금씩 막 버벅거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15, 10으로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예. 근데 나는 어, 요 허리 부분을 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잘록하게 하기 싫고 요런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곡선을 하나 그리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런 방향으로 가는 곡선을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곡선을 그리려면은 가운데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선을 먼저 그려야겠죠. 예.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선을 그렸고요. 지금 컨트롤 포인트를 아무 데나 찍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곡선이 나왔으면은 얘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예,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본인이 원래 상상을 했었던 볼록한 쉐입으로 나왔는지 검토를 하고 다시 이거 두 개만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패치 눌러주시면 뭐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예. 다 선택을 하고 패치를 해서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뭐 이런 거였다면은 그래서 패치도 그렇고 네트워크 서페이스도 그렇고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쉐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히 패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입체성을 갖는 오브젝트들이 계속 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마운딩을 만들 때 굉장히 흔한 경우가 패치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납작해지거든요. 끝부분이 굉장히 납작해져서 약간 좀 안 이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포인트들을 추가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패치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볼록해지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패치를 컨트롤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서피스는 못 만드는 만들기 굉장히 힘든 음, 그런 쉐입을 패치로 만들 수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여기 제가 이런 곡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를 훨씬 더 높였어요. 예, 이거 또 놔둘까? 그 다음에 얘를 다 붙잡고 패치 누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곡선. 그리고 얘를 미러를 해가지고 해? 해면 안 되나? 이 영어로 패치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네. 패치라는 명령어 쓴 다음에 얘를 드래그를 해서 이 위에 선물을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눌러주면 얘가 막 패치가 하나 또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구조물. 어, 이런 식의 구조물. 실제로 뭐 저는 약간 이런 패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막 구조물을 디자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뭐 얘를 막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그 뭐지? 땅까지 닿아가지고 기둥 구조물이 되고 위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전에 어디 그 테마파크 디자인 할 때 이런 막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쉐입은 이따가 또 보실 테고 계속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만들기 굉장히 힘든 예,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리를 두 개만 만들었지만 막 경우에 따라서 막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음, 굉장히 자유로운 쉐입의 구조물들을 뭐 만들기 좋은 자유로운 쉐입의 형태를 만들기 좋은 명령어가 패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패치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페이스.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가장 정확한 그 서페이스 만들기 방법이기 때문에 패치와 비교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 부분만. 요거를 정확하게 만들 건 아니고 그냥 빨리 만들어 볼게요. 빨리.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패치는 기본적인 바닥면, 기준이 되는 바닥면 같은 게 하나 있고, 입체성을 갖는 뭐 몇 개가 됐건, 포인트 혹은 커브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선이 있고요.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선이 있고요. 그 두 개의 선을 잇는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선, 베이스선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를 잇는 선으로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서페이스라고 치시고요. 어, 커브들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선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 둘을 잇는 선을 클릭을 하시면은 뭐 성분의 밀도 같은 거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요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 누르시면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못생긴 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공원 만들 때 공원 만들 때 우리 그 마운팅 많이 만들잖아요. 마운팅. 그 네트워크 서페이스는 조심해야 할 게 커브가 막 많아지다 보면은 이런 데 막 살짝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동일하게 잘 만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엇나면은 네트워크 서페이스가 먹지 않습니다. 예. 빠르게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게 된 바운딩을 그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많이 만드는데 이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고 이런 동선이 있을 때, 어떤 이런 공원의 구성, 좀 이런 그 마운딩이 있는 공원을 만들 때 굉장히 흔하게 이용이 되는 방법이고, 패치가 물론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더 간단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쉐입, 컨트롤 가능한 쉐입을 만들 때는 네트워크 서피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게 평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충 그릴 겁니다. 그냥. 평면에서 보면은 뭐 음, 이런 식으로 요 윗부분 예,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요 동선 이 동선 평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음, 그리고 요 아랫면 아랫선을 이런 식으로 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동선은 뭐 몇 미터짜리? 한 3미터짜리 동선이라고 할까요? 옵셋 해가지고 4미터짜리 동선. 아니 옵셋 하기 전에 약간 입체성을 먼저 줘볼게요. 예.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10미터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뭐이 정도 예,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뭐 선들만 위로 움직여서 근데 이런 부분이 딱 잘 닿게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닿게 이런 부분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예. 뭐 이런 형태 되게 못생기긴 했지만 예. 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피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얘도 그냥 조인시킬게요. 두 개의 성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예. 죄송합니다. 조인시키기 전에 4m짜리 동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예. 엄청 이상하게 생긴 동선이 되는데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얘를 조인 예.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었죠. 예. 이렇게 된 거 만들었어요. 네트워크 서피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두 개의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두 개의 성분을 잇는 또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런 걸 그렸는데 약간 이런 식의 곡선을 만들고 뭐 어떤 식의 곡선이든 상관없지만 네트워크 서페이스라고 치신 다음에 이런 게 다 만들어졌으면 네트워크 서페이스라고 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첫 번째 성분 클릭, 두 번째 성분 클릭, 그다음에 얘네 둘을 잇는 성분을 클릭을 하시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런 게 생겼죠.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예. 물론 제가 지금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컨트롤하고 막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볼록하게 만들고 싶다. 예, 지금 오목하잖아요. 볼록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볼록한 선을 하나 긋고 네트워크 서킷을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예, 여기 볼록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볼록한 선을 긋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직선을 하나 지금 그었어요. 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시작점 찍었고요. 중간점 찍었고요. 끝점 찍었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페이스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서페이스. 누르시고, 선분 두 개, 그 다음에 걔네 둘을 이어주는, 예, 6개의 선. 지금까지는 하나의 선으로만 했는데, 몇 개의 선이 됐건 상관없거든요. 스페이스.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이 선분으로 인해서 서페이스의 모양이 바뀌었죠. 예. 그런 식으로 뭐, 이를테면은 이쪽도 뭐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테일하게 이 서페이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동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 원, 수입 원을 이거 안 나오네. 수입 투, 수입 투. 예,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동선도 사실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서페이스. 치시고 첫 번째 선문, 두 번째 선문, 그리고 얘네 둘을 잇는 문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뭐가 더 좋을지는 그때그때 판단하시고 뭐 본인에게 익숙한 커맨드 혹은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커맨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 저번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거랑 여러 가지 다양한 서피스와 폴리 서피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제는 요 화면, 예, 요 화면을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캡처를 하셔서 업로드를 시켜주시고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 3DM 파일, 예, 3DM 파일도 같이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좀 카톡으로 예,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예, 그 최대한 성심성의껏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